자, 지금 굉장히 핫했던 이슈가 있죠.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논란. 그분들 뭐 잘된 일이죠. 뭐 개인적으로 되게 잘 됐다고 봅니다. 근데 저는 못 갔으니 안타깝긴 하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공기업, 공무원을 선호하는 문화가 생겼냐?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건 제 생각이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뭐 아니 말고. 일단은 인천국제공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토익도 뭐 900이 넘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그건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. 그건 서류를 합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.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서류를 합격하고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. 필기 시험은 또 논외예요. 필기 시험 보려고 하면 NCS라고 해서 또 엄청나게 짜증나는 시험을 풀어야 됩니다. 뭐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짜증나죠.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한 시간 60분 예를 들어서. 그러면은 한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지문은 엄청나게 길고, 문제는 숫자 같은 거 확률 구하는데 계산기 넣고 숫자는 이쁘게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을 풀어야 돼요. 그거 풀어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면접 봐야죠. 면접 보고서 또 경쟁률이지, 면접에서 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. 아, 진짜 공기업 들어가기 힘들어요. 진짜 괜찮은 직장일수록 사람도 적게 먹고 들어가기 힘들고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신의 직장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,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이렇게 공기업, 공무원을 준비하냐? 첫 번째로는 IMF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IMF가 왜 터졌냐고 하면은 아시아에 외환위기가 있었죠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단 태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뭐 소로스라는 사람이 환치기 해서 태국의 뭐 바트와 몰락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한 쌓은 노동시장이 개방이 돼서 태국이 몰락을 한 것도 있고, 그게 싱가폴 뭐 이렇게 더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죠. 근데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?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 엄청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았는데 왜 그걸 못 막았냐? 다 언제 오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다들 나토라고 합니다. NATO, No Action, Talk Only. 지금 가끔 회사나 뭐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. 순 말로 때우는 사람들. 뭐 옛날 재래시장 뭐 어디 뭐 저기 뭐 시계골 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들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해요. 뭐 맨날 뭐 반말하고 뭐 이런 식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뭐 그래요. 노 액션 토크 온리. 해결책,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다들 행동을 하지 않고 다 말만 한다. 뭐 이런 거죠. 나 분명히 말했다. 네가 알아서 해. 나 말했으니까 몰라. 니네 알아서 해. 뭐 이런 거죠. 진짜 짜증나는 사람들인 거죠. 뭐 다 그랬던 건 아니고 뭐 아니 말고.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근데 IMF 맞이하는데 뭐 찾아보니까 뭐 작전 세력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에 미국이 걸프전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다시 회수를 해야죠. 그 회수를 하는 게 아시아 시장에서 좀 회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, 또 못 사는 나라들을 미국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사게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짜배기 기업들을 가지고 갔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뭐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뭐 심증만 있죠. 뭐 본인이 직접 뭐 그렇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음모론입니다. 미국의 대통령이던 뭐 존 애덤슨가 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.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죠. 하나는 칼로 하는 방법, 예전에 식민지 시대 때 했던 방법. 그리고 두 번째는 빚으로 하는 일. 일부러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못 갚을 정도로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. 그 다음에 돈을 갚으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떡하겠습니까? 뭐 딴 거 가져가라고 해야지. 뭐 다른 걸로 뭐 갚을 방법이 없냐. 뭐 이러는 거죠. 미국이 적자 본 거를 우리나라에 그냥 사기 친 거죠. 그냥 돈 많이 빌려주고 알짜배기 기업들 가져가려고.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지분 보면 외국 지분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 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해서는 돈으로 하는 거죠. 돈. 결국엔 돈입니다. 돈. 권력은 돈에서 나오니까. 권력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힘. 대표적인 게 돈이죠.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이거 해. 뭐 이런 거죠. 딴 얘기입니다. 이건 뭐 아니 말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97년도 98년도에 그때 TV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. 하루에 하나씩 그룹사가 부도가 났어요.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대우그룹인데, 뭐 김 어떤 회장님 계시죠? 그분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외로 튀었어요.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. 딴 얘기죠. 근데 그때 당시 대우그룹은 지금은 뭐 S전자, H자동차 같이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. 지금의 S전자가 무너지면은 그 밑에 딸려있던 중견기업, 중소기업
뭐 계약직 분들 다 잘리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사회적인 혼란을 가지고 오는 거죠. 그게 97년도, 98년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나 뭐 시트콤 이런 거 보면은 가장들이죠.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등산하고 그네에 앉아 있고 불쌍하죠. 그분들의 심정 어땠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뭐 또 딴 얘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집에 오면은 이제 부인들이 얘기를 하죠.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오냐. 좀 힘들다. 월세 갚아야 된다. 뭐 돈 갚아야 된다. 이러는데 가장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번 달에는 회사가 힘들어서 뭐 다음 달에 월급이 밀렸다.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는 거죠. 진짜 그때 당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그분들의 심정을 어떻겠습니까? 지금의 제가 생각을 해도 막 울컥하고 막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해서 자살하고 싶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? 그때 당시 뭐 자살률도 되게 크고 했다던데. 근데 참 그렇게 따지면은 뭐 미쿡이란 나라 좀 얄밉긴 해요. 뭐 우리나라가 IMF라는 게 돈을 빌리긴 했는데 IMF가 너무나도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선진 금융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머뭇거리긴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AMF라고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만들지 말라고 뭐 압박을 넣었다고 하죠. 그리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미국이 하란 말은 껌뻑 죽고 다 하는 나라죠. 뭐 그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들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좀 넓게 보면은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아버님이라고 하고 어머님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했겠습니까? 너는 공기업 가고 공무원 해라. 안정적인 직장을 가라. 뭐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것에 대한 부산물이 우리가 되고 저 또한 그런 소리를 종종 듣고 자랐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뭐 그냥 주워 들었던 얘긴데요. 예전에는 공무원을 월급이 적었다는 인식이 크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공무원의 월급이 작았대요.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하고 다들 사기업 가려고 했답니다.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지금 당장 돈을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연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라. 이런 식으로 꼬드겼다고 해요.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엄청난 혜택이 된 거죠. 뭐 공무원만 그렇습니다. 뭐 공무원, 선생님, 뭐 군인, 뭐 군인도 제가 군대 있을 때 뭐 얘기 들었던 거는 일 잘하는 병장들이 전역하기 전에 뭐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장기하는 그렇게 해서 뭐 일부러 막 지장 찍어주고 뭐 그랬대요.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이나 뭐 지장이 찍혀 있어서 지금 뭐 원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뭐 로또죠. 지금으로 따지면은 연금도 받고 돈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뭐 그렇게 다들 공짜 들어가는 기업에 안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 IMF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 인식이 바뀐 거죠. 진짜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. 가기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IMF의 부산물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? 저도 그냥 그룹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. 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죠. 대기업이 다닌 적이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절대 가면 안 되는 회사 3대장 이런 게 있습니다. 거기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겪었던 일화를 좀 얘기한 게 있습니다. 대기업. 뭐 그중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뭐 그룹사의 사장님이 계신데 그 자회사를 관리하러 가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. 돌아다니다가 한마디 하죠. 저 친구 왜 아직도 있니? 이렇게. 그러면은 그 친구는 다음날 책상 빼고 나가는 겁니다. 잘린 거죠. 그 사장님 한마디에. 이렇게 고용 불안도 하나가 있고 뭐 저도 봤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평가 등급을 매겨서 성과연봉제죠. 그걸 해서 연봉 깎는데 제가 연봉이 깎여서 나왔는데 그 저보다 전 해에 깎였던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? 그분은 회사에 있는 본부장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. 제가 왜 C 받았습니까? 이렇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본부장 입장에서는 뭐죠? 왜 따져? 이렇게 된 거죠. 그냥 나가. 책상 빼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책상 빼고 나갔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 보니까 저도 공기업 가야 되겠다. 제 고용 불안이 이렇게 막 사람 피말리게 하는구나. 뭐 이런 거죠. 뭐 오늘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내일 나간 겁니다. 그냥 나가라 해서 나갔대요. 뭐죠? 인권도 없어요, 이거는. 그래서 저 또한 공기업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.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들어졌죠. IMF 전후로 나뉜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간혹 TV 같은 거 보면은 뭐 좀 극한 무슨 뭐
나오죠. 뭐 그런데 보면은 뭐 쓱 깎고 이런 거 하는데 뭐 저도 공돌이라서 뭐 쓱 깎고 이런 거 뭐 좀 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.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.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뭐 그런 인식 갖고 있긴 한데 그렇게 힘든 일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한 건 지금의 기성세대 아닌가요? 지금의 기성세대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IMF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걸 경험했으니 자녀들한테는 힘든 일 하지 말고 너라도 좋은 일 하고 공기업 가고 이런 거 하라라고 교육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. 좀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제 생각이에요. 뭐 아님 말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